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클라우드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 방법을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펀페인과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선언적 HTTP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타임아웃 설정과 에러 처리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펀페인 소개부터 시작하여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법, 선언적 HTTP 클라이언트의 개념, 레스트 클라이언트 사용법, 타임아웃 설정, 그리고 에러 처리와 폴백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실전 코드 예제와 함께 설명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펀페인을 소개합니다. 오펀페인은 넷플릭스에서 개발한 선언적 HTTP 클라이언트로 인터페이스에 어노테이션만 추가하면 HTTP 요청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마치 로컬 메서드를 호출하듯이 다른 서비스의 API를 호출할 수 있어 레스트 템플릿보다 훨씬 간결하고 타입 안전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의 핵심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오펀페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그레이델 파일에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오펀페인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메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에 골뱅이 이네이벨 페인 클라이언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스프링에게 페인 클라이언트를 스캔해서 빈으로 등록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펀페인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트 템플릿 방식에서는 URL을 문자열로 직접 조합하고 헤더를 설정하고 응답을 파싱하는 코드를 모두 작성해야 했습니다. 오타가 나면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하고 코드 중복도 많았죠. 하지만 오펀페인은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타입 체크가 되어 오타를 미리 방지하고 선언적 코드로 가독성이 향상되며 유지 보수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예로 들면 주문 서비스, 상품 서비스, 재고 서비스, 결제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펀페인을 사용하면 각 서비스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를 인터페이스로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대형 서비스에서도 이런 패턴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뱅이 페인 클라이언트 어노테이션으로 HTTP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네임 속성으로 클라이언트의 식별 이름을 지정하고 URL 속성으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메서드에는 스프링 MVC와 동일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므로 마치 컨트롤러를 작성하듯이 클라이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에 골뱅이 페인 클라이언트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이름과 URL을 지정합니다. getProduct 메서드는 골뱅이 getMapping으로 경로를 지정하고 골뱅이 패스베리어별로 ID를 받습니다. getProduct는 골뱅이 리퀘스트퍼럼으로 카테고리 쿼리 파라미터를, 책스탁은 골뱅이 포스트매핑과 골뱅이 리퀘스트바디로 재고 확인 요청을 처리합니다. 스프링 MVC와 동일한 방식이라 학습 비용이 낮고 타입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페인 클라이언트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전화번호부처럼 서비스 위치를 등록하고 스프링이 자동으로 통신 객체를 생성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레스트 템플릿처럼 URL을 문자열로 조합할 필요가 없고 컴파일 타임에 타입 체크가 되어 안전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YML에서 환경별로 다른 URL을 설정할 수 있어 개발 환경에서는 로켓호스트를, 운영 환경에서는 실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적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언적 프로그래밍은 무엇을 할 것인지만 선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프레임워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택시를 탈 때를 생각해보면 명령형 방식은 직진 100m, 좌회전, 다시 200m, 우회전처럼 모든 경로를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고 선언형 방식은 강남역으로 가주세요라고 목적지만 말하면 기사님이 알아서 최적의 경로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코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페인의 선언적 방식은 단세 줄로 간결하게 작성되며
주문 정보를 조회한다는 비즈니스 의도가 명확합니다. 반면 REST 템플릿의 명령형 방식은 URL 조합, get parentity 호출, body 추출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많아 코드가 길고 복잡합니다. 특히 수백 개의 서비스 호출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선언적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추상화 레벨이 높아 생산성이 향상되고 코드가 간결하며 테스트와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동작을 이해하기 어려워 디버깅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REST 클라이언트를 소개합니다. REST 클라이언트는 스프링 6.1부터 도입된 새로운 동기 HTTP 클라이언트로 REST 템플릿의 단순함과 외부 클라이언트의 유연성을 결합했습니다. 플루언트 API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함수형 스타일로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페인보다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ST 클라이언트 설정 및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더 패턴으로 REST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데 베이스 URL로 기본 URL을 설정하고 디폴트 헤더로 모든 요청에 포함될 공통 헤더를 지정합니다. 리퀘스트 인터셉터를 추가하면 JWT 토큰 자동 추가나 로깅 같은 요청 전후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get 메서드로 시작해서 요리, 리니브, 바디를 체이닝하여 한 줄로 쭉 이어지도록 작성합니다. 스프링 부트 3.2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REST 클라이언트는 외부 API 호출처럼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네이버 검색 API나 카카오 지도 API 같은 것들을 호출할 때 유용한데 인터셉터로 API 키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에러 처리를 세밀하게 제어하며 요청마다 다른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기 블로킹 방식이므로 간단한 요청에 적합하며 외부 클라이언트의 동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타임아웃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은 연결 시간과 응답 대기 시간의 최대값을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연결 타임아웃은 서버에 접속하는 시간을, 읽기 타임아웃은 응답을 받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타임아웃이 없으면 서비스 장애가 연쇄적으로 전파되어 스레드가 모두 블로킹되고 결국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장애 전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타임아웃 설정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페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로 서비스별로 다른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서비스에는 연결 타임아웃 2초, 읽기 타임아웃 5초를 설정하고 디폴트 항목으로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 타임아웃은 1에서 2초, 읽기 타임아웃은 3에서 5초가 적절하며 결제 API처럼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10에서 15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설정 가이드를 정리하면 내부 서비스 간 통신은 짧게 1에서 2초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빠름으로 1초 안에 응답이 와야 정상입니다. 외부 API는 특성에 맞게 5에서 15초로 설정합니다. 타임아웃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정상 요청도 실패할 수 있고 너무 길게 설정하면 타임아웃의 의미가 없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도구로 실제 응답 시간을 측정한 후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처리와 폴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러 처리는 HTTP 에러를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고 폴백은 에러 발생 시 대체 로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페인 클라이언트의 폴백 속성으로 대체 로직을 구현하고 REST 클라이언트의 안 스테터스로 HTTP 상태 코드별 세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페인 폴백 구현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뱅이 페인 클라이언트의 폴백 속성에 폴백 클래스를 지정하고 이 클래스는 원래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상품 서비스가 응답하지 않을 때 기본값을 반환하여 상품 정보를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주문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추천 알고리즘 장애 시 인기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될 뿐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REST 클라이언트의 에러 처리는 안스테터스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HTTP 상태 코드를 체크해서 다른 예외를 던질 수 있는데 404는 상품이 없는 것이므로 재시도해도 소용없어 프로덕트 나트 파운드 익셉션을 던지고 500은 서버 오류이므로 재시도하거나 폴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덕트 서비스 익셉션을 던집니다. 에러 유형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폴백 적용 원칙을 정리하면 폴백은 필수가 아닌 부가 데이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처럼 중요한 데이터는 폴백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없어도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이터, 예를 들어 상품 이미지나 추천 목록 같은 것들에만 폴백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폴백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원본 서비스의 문제를 빨리 감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질리언스 4J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서키트 브레이커, 린나이, 레일 리미터 같은 패턴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계속 실패하면 서키트이 열려서 빠르게 폴백으로 넘어가고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재시도하여 장애 전파를 방지하고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탄력적인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클라우드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펀페인과 REST 클라이언트로 선언적이고 안정적인 HTTP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타임아웃 설정과 에러 처리, 폴백 전략으로 회복 탄력성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안정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